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인데 녹화 시작했나요? 네,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비가 오는 날인데 비가 오는 날은 참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도 힘들고 지금도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다 버벅거리는 사람은 아닌데 오늘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있는 엄기홍 씨라고 하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이 사업은 대학원 정치학과 그리고 영어영문학과 대학원 이 BK를 하고 있거든요. 두 개의 BK 사업단이 뭉쳐서 저희가 인문사회적으로 자연어 처리 같은 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떤 것이 가능한가를 지금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부생을 비롯해서 대학원에서 그리고 오늘 직원분께서 오셔서 정말 상당히 공유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즉 교육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 이용할 수 있는 실무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4월 매달 첫 번째 주, 4월 첫 번째 주, 5월 첫 번째 주, 그다음에 6월 첫 번째 이렇게 세 개의 시리즈가 열리고요. 같은 형태로 가을에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강사분은 이은경 강사님이시고요. 지금 현재 KT에 계십니다. KT에서 AI 얼라이먼트 프로젝트 리서처시고 앞에 뭐 SFTR 뭐 전혀 모르겠지만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전에는 크립토 랩의 머신러닝 엔지니어를 계시고 그다음에 그 전에 앨리스 강사여서 R, 파이썬, SQL 데이터베이스 하시는 분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약간 제한돼 있어서 이은경 강사님 바로 모시고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이은경이라고 합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잘 소개해 주셔가지고 바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앞에다가 띄워놓은 자료는 누구나 이제 접근 가능하시게 공개를 해두었으니까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하시는 링크가 뭐 컴퓨터를 안 가져오셨다든지 이 링크의 자료가 궁금하다 하시면은 제가 교수님께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니까 공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오늘 실습을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하는 방법들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가볍게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4시 반에 시작했으니까 1시간을 목표로 열심히 빠르게 달려보려고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코드 생성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코딩이라고 하면은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도 사실 문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코드를 배울 때 저는 R이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배웠는데 제가 제 지도 교수님 밑에서 배웠는데 처음에 중간고사를 반도 못 맞았습니다. 코딩하는 프로젝트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맞는다. 나는 코드를 안 맞는다. 이러고 담쌓고 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이제 챗 GPT라든지 좀 다양한 언어 모델들이 나와가지고 사실 배우기는 지금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보다는 좀 더 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금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오늘 그 내용을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동영상도 가져왔는데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챗GPT 만든 회사에서 실제로 이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URL이 아니라 그냥 진짜 기계에다가 이 모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움직여요. 그래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이렇게 table, 얘가 a 얘기를 drawing 하는 rack 거거든요.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그래서 with your 약간 hand on 요청을 the table. 해가지고 Sure thing. 이렇게 사람이 요청을 하면은 알아서 주고 내가 사과를 줬다. 이 영상은 길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사과를 줬다. 그리고 테이블 위를 정리했다. 이런 거를 자기가 뭘 했는지를 알고 뭘 요구를 했을 때 정확하게 수행을 하는 이런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저희 예전에 공상과학 영화에서 많이 나오던 내용들인데 이게 그나마 이게 진짜 실제로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에서 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챗GPT 사이트 지금 다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들어가시면은 그냥 바로 이 모델을 쓰실 수 있고 얘한테 다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켜볼 건데 좀 이따가 근데 왜 저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따로 해야 되냐 하면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챗GPT의 데이터 자체를 올릴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얘한테 코드를 짜달라고 하고 저희가 엔터를 쳐가지고 실제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대신 이제 얘네한테는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데이터가 있고 이러이러한 데이터에서 어떤 분석을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코드를 짜줘. 이런 거는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뭐 엑셀도 있고 이런 것들 데이터를 보려면 엑셀도 친숙하고 뭐 메모장으로도 볼 수 있고 하는데 왜 굳이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냐 하면은 이제 뭐 엑셀이 데이터가 엄청 많으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변해요. 창이 엑셀 창이 그리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게 뜹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종료하겠습니까? 대기하겠습니까? 뭐 이런 거가 뜨는데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 실제로 엑셀이 동작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쉽게 조금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뭐 엑셀도 특히 이제 고급으로 넘어가면은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엑셀보다 저희가 고차원의 분석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뭐 이렇게 이러이러한 기술이 있대요. 저희는 이제 AI나 빅데이터 이런 거를 보고 오신 거죠. 그래서 뭐 공공정보 분석한다든지 뭐 저희 KT에서 하고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저희 서울시의 유동인구를 뭐 50 x 50이라고 50cm x 50cm라고 이렇게 네모나게 권역을 만들어가지고 그 권역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는지 누군지 다 알아요. 그런 데이터들이 뭐 1초에 엄청 많이 쌓이면은 1초에도 정말 몇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들이 쌓입니다. 근데 그거를 뭐 하루만 본다고 해도 정말 몇 천만 원어치의 그 저장 공간이 필요하고 애초에 열리지도 않겠죠, 엑셀에서. 그런 거를 조금 보고 싶을 때 당연히 프로그래밍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외에도 뭐 대화 상대 이런 게 좀 챗GPT에 가깝고 이 로봇 지능 이런 게 저희가 오늘 주로 설명한 이 챗GPT라는 모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를 준비한 이유는 이 사진을 준비를 한 이유는 이렇게 AI를 만드는 데는 다양한 SW 기술이랑 뭐 빅데이터 기술, 인공지능 기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사실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정말 다 했어야 됐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모델이 없었어요. 이렇게 회사에서 자기 사업 아이템이니까 이 모델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내가 실제로 가지고 싶고 만들어보고 싶다 하면은 실제로 이런 모든 SW 기술이랑 빅데이터 기술을 다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챗GPT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다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얘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그게 더 중요해진 시대라서 오늘 코드 어떻게 짜는지 준비를 해왔고요. 그래서 여기 뭐 Q를 제가 한 4개 정도 가지고 왔는데 뭘 배워야 하는지를 그러니까 코드를 짤 때 어떤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되는지 이게 제일 의문이실 것 같아요. 뭐 엄청 많잖아요. 파이썬도 있고 C도 있고 뭐 수많은 뭐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냥 제일 쉬운 거는 파이썬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제일 사용자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밑에 뭐 이유들을 써놨는데 뭐 다른 언어보다 실제로 배우기가 쉬워요. 뭐 다른 언어를 배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파이썬만 하나 잘 하면은 그리고 뭐 이제 사용자가 많아가지고 다양한 기능이 구현된다, 공유된다 이런 사이트에서 다 본인이 짠 코드를 올려주거든요. 그리고 뭐 오류 나면은 오류 환경도 공유를 해가지고 해결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파이썬이 유리하고 그다음에 무료입니다. 어떤 뭐 예전에 제 통계 프로그래밍 배울 때는 제가 통계학과 출신이어가지고 통계학과에서 프로그래밍 배울 때는 세스라는 프로그램은 연간 라이센스가 억 단위여가지고 국내에서 쓰는 기업이 정말 대기업이거나 아니면 정보 공공기관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세스를 배우면은 취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공공기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쓸 수 있는 데가 없는데 내가 공공기관으로 취업을 할 수 있을까? 하면은 조금 애매한 거죠. 통계청 이런 딱 타겟하는 공공기관 몇 개 없는데 그런 거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면 좀 애매한 거죠. 근데 파이썬은 진짜 엄청난 몇천 개, 몇만 개 우리나라에 있는 엄청난 회사들에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배우면은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언어로 다양한 기능을 또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 배워가지고 지금 뭐 저는 AI 쪽 모델을 개발하는 데 쓰고 있지만 제가 아시는 분들, 뭐 개발자로 취업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뭐 게임도 만드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뭐 파이썬 안에 게임 만드는 패키지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를 다루시는 분들도 있고
웹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한번 해보시면은 만약에 정말 각 잡고 배우신다고 하면은 파이썬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어떻게 배워야 되냐 이런 거였는데 저는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코드를 처음 배울 때 이게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구조를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결국에는 지금 이 파이썬으로 밥 벌어 먹고 사는 데까지 온 거는 뭐 어떤 언어 입문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실습해보는 것도 다 좋아요. 왜냐면 제일 먼저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하시잖아요. 어떤 책 사가지고 뭐 파이썬 입문 이런 책을 사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저는 결국에는 그 어떤 주제 데이터를 그냥 딱 골라가지고 아 이거를 어떤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럼 뭐가 필요해? 이렇게 거꾸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마다 공부법이 조금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온 게 사람이 인식하는 것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나열을 했거든요. 리멤버는 정말 뭐 저희가 인식을 했을 때 뭐 공무원 시험 합격은 하면은 에듀윌이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근데 에듀윌이 왜 그거가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외운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레벨이 언더스탠드라고 해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죠. 아 이거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고 아 이해했다. 근데 이 언더스탠드에서 멈추면은 수학에서 했듯이 뭐 숫자 달라지면은 못 풉니다. 이 어플라이가 그 다음 단계고 숫자를 다르게 넣었을 때도 푸는 거는 이런 단계고 실제로 맨 위에 있는 게 크리에이트라고 해가지고 뭐 코드를 작성하는 거. 아예 내가 빈 종이에다가 빈 코드 창에다가 메모장에다가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는 게 제일 하이 레벨의 인지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코딩을 한다고 했을 때 저도 그냥 딱 열고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드라마에 보시면은 그 뭐 스타트업이라는 예전에 드라마도 있었는데 그 코딩을 하는 거를 보면은 그냥 계속 키보드를 쳐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저는 AI 개발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카톡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실제로 코드를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뭐 GitHub나 다른 사람의 코드를 기반으로 이미 엄청 잘 짜놨어요. 그거를 기반으로 저희가 어플라이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다가 적용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다가 적용을 하고 이 정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는 조금 다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코드를 실제로 배우실 때는 내가 이 책을 보고서 이 책 안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타이핑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크리에이트를 할 일이 아니고 저희는 어플라이까지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거를 잘하는 것만 해도 이미 직업이에요. 저희 뭐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AI 개발자 쪽은 다 어플라이입니다. 저도 실제로 일을 할 때 어플라이를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코딩을 한다 하면은 처음부터 그거를 더 어떻게 외워?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남의 거 잘 갖다 쓰는 게 요즘에는 아주 핵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남의 거를 잘 갖다 쓰는 것도 되게 힘들어졌어요. 요즘에는 하도 약간 고차원의 가치를 추구하는 쪽으로 산업이 바뀌어가지고 이 남의 거를 잘 갖다 쓰는 것도 능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어떻게 잘 갖다 쓸지 이제 아래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 콜앱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이 열고 있는 창이 뭔지에 대해서도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쓴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나온 지 뭐 제 학부 졸업할 때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뭐 대학원 와서 콜앱을 처음 썼습니다. 거의 처음 썼습니다. AI 개발을 하고 나서 거의 처음 썼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이 안에서 이 웹페이지 안에서 프로그래밍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설치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래밍을 설치할 때 뭔가 에러가 나면은 나는 시작도 안 해봤는데 에러에 맞고 에러를 약간 펀치를 맞고 나 몰라 이러고 그냥 꺼버리거든요. 저는 실제로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 이 웹사이트에 접속만 해도 파이썬 코드를 그냥 입력을 하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알아서 다 깔려있고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아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잘 갖다 쓰는 거 그것도 그냥 여기서 안에서 설치를 하면은 알아서 이제 로드를 해가지고 쓸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콜랩에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 콜랩을 되게 많이 쓰세요.
저희 지도 교수님들도 많이 쓰셨고 저도 많이 썼고 콜랩이 편합니다. 실제로 연구할 때도 되게 편해요. 그래서 많이 쓰고 있고 오늘은 콜랩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코드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뭘 할 수 있는가, 어디에 쓰이는가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밑에 3개의 서비스를 가져온 거는 이제 영문학과라고 하니까 영어 관련된 AI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을 조금 캡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스픽이라고 이제 영어 회화를 이제 같이 해주는 AI 튜터가 붙어가지고 같이 해주는 이 서비스가 있는데 실제로 부끄럽지만 전 영어를 잘 못합니다. 영어로 코딩을 하지만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스픽이나 뭐 말해보카, 영어 단어 외우는 이거는 그런 거거든요. 제가 모르는 영어 단어를 계속 이제 문제로 내가지고 좀 쉽게 더 빨리 단어를 습득하라고 하는 거고, 주기도 제가 인지 주기가 있을 거죠. 뭐 어제 했던 거를 오늘 또 복습하면은 이 단어를 잘 외우고 일주일 뒤에 다시 복습하면은 또 제 기억에 더 잘 들어오고 이런 게 말해보카라는 거는 그런 주기를 이제 AI가 알아서 해가지고 좀 인지에 도움을 주는 이 서비스들을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실 수 있다.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스픽이라든지 말해보카 이런 게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사실상 이제 예전에는 코딩이 더 중요한 시대였다면 이제는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 스픽이라든지 말해보카 이런 것들을 만드는 아이디어들이 있으면은 사실 개발자는 그냥 고용하면 되고 뭐 이거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은 뭐 외부에서 외주 줘도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더 예전보다는 아이디어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외부에 맡기지 않더라도 내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예시로 보여드리는 부분은 이제 조금 실무에 가까운 내용들이거든요. 실무에서는 어떤 내용을 하는지 데이터로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뭘 분석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그냥 가져왔습니다. 일단 메인 아이디어라고 해가지고 영화를 저희가 보잖아요. 지금 밑에 영화 사진도 가져왔는데 최근에 이 천만템 파묘라는 영화를 저희가 봤어요. 근데 저랑 이제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반대인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좀 무섭다, 너무 기괴하다 이런 거를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영화평에 뭐 대박 이런 게 자주 나오면 대박 이런 게 나오면은 이분이 긍정 리뷰를 쓴 거고 뭐 이런 한숨 쉬는 단어들을 많이 쓰면은 부정 리뷰를 많이 단 거고 이런 것들을 따라서 영화평에 자주 나오는 단어를 보고 얘가 천만이 될지 안 될지 미리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추후에 영화를 새로 만든다. 내가 영화 투자사다, 배급사다 이럴 때 어떤 영화를 셀렉을 하고 어떤 영화를 제작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메인 아이디어를 보고 한번 저희가 이 코드를 만들어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디어가 그냥 영화평 이런 거 데이터 되게 많아 보이는데 텍스트 많아 보이는데 이거를 가지고 조금 인사이트를 얻을 수 없을까? 그러면 영화평 자주 나오는 단어에 따라서 예측을 해볼까? 이런 게 그냥 아이디어예요. 그냥 솔직히 뭐 거창한 아이디어가 많이 없거든요. 저도 뭐 분석할 때 엄청 거창한 아이디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생활인구 50 × 50 했을 때 뭐 어떤 지역에서 사람들이 돈 많이 쓸까? 이런 거 상권 분석 이런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제로 로우하지만 분석하면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아이디어들이. 이 구간에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네? 왜 많이 쓸까? 이런 거를 계속 역추적하면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때가 많아서 실제로 메인 아이디어, 처음 시작하는 아이디어는 그냥 얕아도 됩니다. 되게 기본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충분히 고도의 아이디어로 발전을 시킬 수 있으시니까 일단 처음에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시작을 해가지고 아이디어가 있는데 데이터가 있나? 일단 그거부터 찾아보세요. 왜냐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미 공개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의외로 이런 게 공개돼 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 생활인구 KT에서 제공하는 생활인구 데이터는 서울시 데이터 광장이라는 곳에 가면은 그냥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익명 정보라든지 그런 건 마스킹이 돼요. 왜냐면 이 50x50 안에 그 순간에 3명 이하가 있으면 마스킹이 되는데, 왜냐면 너, 나 아님 쟤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마스킹이 되는데 4명 이상은 딱 뜹니다. 제가 예전에 그걸로 분석을 해봐서 아는데 4명 이상은 떠가지고 좀 유의미한 분석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국가에서 되게 오픈하고 있는 데이터들도 많으니까 그거를 좀 잘 조합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역으로 데이터가 있는 거를 억지로 분석에 끼워 맞춘 적도 있어요. 아, 이거 데이터가 있으니까 한번 이런 분석해볼까?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데이터를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좀 잘 쓰시는 부분도 방법이 되실 수 있고, 뭐 증명이랑 분석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데이터 있고 아이디어 있으니까 그냥 실제로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생각한 게 맞는지 보는 겁니다. 뭐 증명 분석 이렇게 어려운 단어로 썼지만 그냥 내가 생각한 거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해가지고 결론을 냈을 때, 아, 내가 이렇게 분석해보니까 뭐 헐 대박 이런 게 많이 나오면은 천만영화일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메인 아이디어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찾는 부분을 여기다가 넣었는데, 그냥 구글 이런 데다가 검색하시면은 나올 때가 있어요. 뭐 네이버 영화 리뷰, 감정 분류하기, 이런 다양한 아예 대표적인 태스크들은 데이터가 이미 다 있고 공개가 되어 있고 실제로 많은 다른 사람들이 분석한 결과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한번 따라해보고 내 방식대로 다시 분석해볼까? 뭐 데이터 업데이트 된 것 같은데 다시 해볼까? 이런 식으로도 하시면 공부가 되게 많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했는데 어떻게 해서 증명하지? 하는 부분은 이제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저희 오늘 강의의 핵심인데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면 이 데이터는 이 아까 말씀드린 영화 감정 분석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영화 감정 분석 데이터가 이미 다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고 네이버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이버 사이트에서 크롤링을 해가지고 공개를 한 데이터고, 보시면은 뭐 더빙 짜증나네요 목소리 이런 거는 부정인 거죠. 부정적인 감정을 담은 리뷰고, 뭐 이런 내용들을 1번이면은 뭐 긍정인 겁니다. 아, 얘가 재밌게 봤구나. 이런 부분들을 라벨링을 해가지고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데이터를 확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코드죠. 이 확보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이게 제일 문제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챗GPT를 씁니다. 이 챗GPT 사이트에 가면은 여기다가 그냥 텍스트 바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입력한 거를 캡처해서 보여드렸는데, 이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는데, 이 텍스트야 이렇게 해가지고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는데 파일을 읽는 코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줘. 그리고 얘가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아래는 예시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디랑 뭐 도큐먼트, 라벨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다가 입력한 예시는 이거 텍스트 파일 들어가시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썼거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챗GPT가 데이터 텍스트 파일을 읽어서 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코드 여기 심지어 카피 코드라고 해가지고 이것만 누르면 복사까지 다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콜앱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 위에서 받은 카피 코드 해가지고 여기다 밑에다 붙여넣기 해놨거든요.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잘 읽힌 거예요. 데이터가 이미 다 잘 읽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할 건데, 그 다음에 이미 데이터 읽었으니까 이거 예시로 들어준 데이터를 여기서 이제 방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밑에다가 한번 그냥 바로 쳐볼게요. 뭐 안녕 이렇게 하면은 얘가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너는 뭐야?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렇게 멀티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 왔다 갔다, 저희가 대화할 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람이랑 대화할 때. 그래서 얘랑도 모델이랑도 왔다 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이미 위에서 데이터를 읽는 코드를 짜줬어요. 근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건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텍스트를 한 줄로 짜게 읽는 게 아니라 얘를 각각 뭐 아이디만 따로 보고 싶어, 도큐먼트만 따로 보고 싶어,
라벨만 따로 보고 싶어.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오고 싶은 거죠. 그럼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예시로 들어준 데이터를 뭐 아이디, 도큐먼트, 라벨로 저장해서 처리하기 쉬운 코드로 작성해줘. 이러면은 죄송해요. 화면을 확대해 드릴게요. 안 보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성해줘. 이러면은 뭐 설명을 하다가 여기 밑에 그냥 파이썬 해가지고 카피 코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실행을 해보시면은 아까처럼 한 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디는 뭐고요. 데이터 하나당. 도큐먼트는 뭐고요. 라벨은 이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따로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데이터를 확보를 했고 분석을 위한 첫 단계, 데이터 로드까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데이터 품질도 조금 봐야 돼요. 이거는 약간 추가로 나중에 끝까지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추가로 하시면 되는데 뭐 부정적인 리뷰만 너무 많아가지고 분석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데이터가 실제로 공개되는 데이터들이 품질이 되게 안 좋을 때도 많거든요. 사실 뭐 데이터 가공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일일이 하나씩 다 보고 손으로 하기가 되게 오래 걸려요. 저희 책 한 권 읽을 때도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담당자가 그냥 나는 데이터 수집한 그대로 올려줄게. 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올려주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좀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추가로. 그래서 이 부정적인 리뷰만 너무 많으면은 분석에 의미가 없으니까 데이터 특성을 먼저 보자 해가지고 제가 그 다음 문구로 이 라벨이라는 거 저희 0, 1로 저장되어 있는 거 긍정, 부정 라벨로 저장되어 있는 거를 각 문장을 감성 분석해가지고 0, 1로 저장되어 있는데 이 두 라벨의 분포 차이를 보고 싶대. 0은 몇 개고 1은 몇 개인지 전체 데이터에서 그거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에서 라벨을 세워주는 개수를 세워주는 거. 저희가 이 엑셀이라고 치면은 엑셀 창 켜가지고 라벨 1 하나 이렇게 예전에는 정자로 많이 썼거든요. 한자로 해가지고 5개씩 해가지고 이렇게 누적해가지고 많이 썼는데 저는 요즘 머리가 좀 안 좋아지는지 정자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걸 알아서 코드가 해줬으면 좋겠으니까 얘를 세워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이 코드가 딱 나오면은 여기 밑에 공부하시려면은 얘가 이제 설명을 해주거든요. 코드에 대한 설명을. 근데 나는 그냥 이거 다 안다 하면은 이 위에 카피 코드 해가지고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으신 다음에 바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라벨 분포는 1으로 되어 있는 게 긍정으로 되어 있는 게 45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0으로 되어 있는 게 435개. 좀 밸런스가 맞죠. 완전히 똑같진 않더라도 둘 다 한 400 중반대 애들이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다 해가지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거로.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 긍부정 리뷰별로 각각 나온 단어가 다를까에 대해서 보려면 이제 이 라벨별로 0, 1별로 주로 등장하는 단어의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어. 그래서 품사를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음절 단위로, 띄어쓰기 단위로 그냥 끊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뭐 가방을, 가방이, 가방가, 가방이, 뭐 가방가 이런 게 다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다 각각 따로따로 됩니다. 그래서 품사를 조금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가방이라는 명사 애들만 가지고 와가지고 조금 분석을 하는 거를 많이 하는데 이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품사를 구분하는 코드를 알려줘 하면은 뭐 이 코드라는 것 자체가 영어로 작성이 되어 있잖아요. 뭐 PIP 이런 게 다 영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기반으로도 되고 한국어 기반으로도 되는데 한국어로 할 때는 저희 한국어만의 룰이 있죠. 뭐 초성, 중성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단어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적용해 놓은 패키지가 있습니다. 저희 자연어 하시는 분들이 만든 패키지인데 저희도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다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 NLPy라고 해가지고 이 라이브러리를 쓰면은 품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사만 뽑아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알아서 자동으로. 그래서 이런 코드가 되게 길게 나와요. 근데 저희는 그냥 일단 쓰면 되니까 저희가 분석하는 거는 쓰면 되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이 영화라는 단어만 지금 뽑혀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것, 이, 점 이런 거는 조사잖아요. 조사를 또 제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구문
그 형태소 분석을 해가지고 좀 단어만 명사만 가지고 와서 얘 상위 10개 제일 많이 나온 거 있잖아요. 단어의 개수를 또 센 거죠. 단어가 몇 번 등장을 했는지도 또 세준 거죠. 이 사이에. 그래서 뭐 라벨 0은 영화, 라벨 1도 영화겠죠. 왜냐면 이건 영화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화가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밑에 좀 하위 쪽을 보시면은 뭐 부정적인 게 정말 이건 진짜 이거 뭐 이거 연기야 이게 이렇게 하는 거죠. 부정적이니까. 근데 라벨 1은 좀 다릅니다. 물론 정말은 나오지만 최고, 감동, 생각이 많아진다 뭐 이런 것들도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0이랑 1이랑 분명히 다르게 나옵니다. 긍정적인 리뷰랑 부정적인 리뷰가 다른 단어를 써서 문장을 만들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뭐 이런 거 불영어 그 조사 같은 거 많이 너무 포함돼 있어서 이거를 제거하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다양한 거를 써가지고 다양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코드를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사도 제거를 하고 저희는 이제 그림으로 그릴 거예요. 왜냐면 방금처럼 이렇게 텍스트가 몇 번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내가 보고 해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림으로 그리면은 저희가 눈으로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저희 뭐 보고서 같은 거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보고서 같은 거에 이런 그림 넣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보고서가 뭐 100장 써야 되는데 글로 저희가 막 텍스트를 다 쳐가지고 100장 쓰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좀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들도 되게 많이 코드를 해가지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건, 진짜, 재미 뭐 이런 게 많이 나오고 뭐 최고 이런 게 많이 나왔죠. 감동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내가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데 하다가 이렇게 물 흐르듯이 제가 지금 물 흐르듯이 잘 된 케이스만 보여드린 거예요. 뭐 하다가 이거를 오류가 납니다. 저도 항상 하는 업무가 오류 확인하기. 사실 AI 개발한다고 하지만 코드에서 오류 확인하기를 업무의 90%를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류를 만나면 이거 왜 안 돼? 일단 좌절하고 왜 안 되는지 오류 메시지를 봐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왜 오류 나는지 모르겠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얘한테 시킵니다. 그것도 챗GPT한테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콜랩에서 쓰니까 처음에 한국어 워드 클라우드가 다 깨져서 나와요. 지금은 잘 된 케이스를 보여드렸는데 한국어가 깨지면은 여기 미음 이렇게 이 글자가 아니라 다른 글자가 뜹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결 방법이 있어? 하면은 여기 이제 챗GPT가 뭐 한글 폴트를 설치하시고요, 뭐 업데이트를 하시고요,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베스트 케이스인 한국어가 잘 나오는 그래프를 출력하실 수 있고 뭐 이거는 약간 예시였는데 다른 오류들도 많을 수 있죠. 제일 많이 겪으시는 오류가 이런 거, 뭐 라벨이라고 내가 처음에 지정을 했는데 여기 이게 뭐 오타가 난 거죠. L이 아니라 뭐 T 아니면 뭐 다른 스펠링으로 써가지고 얘가 이거를 못 찾아. 라벨이 뭐야? 이 오타 난 거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못 알아들을 때는 그냥 이런 코드를 오타 난 코드를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뭐 컨트롤 C 해가지고 얘한테 붙여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라벨 그거를 오류를 한번 내볼게요. 즉석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얘가 잘 못 찾을 수도 있는데 아마 잘 찾을 거예요. 이렇게 L을 T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엔터를 쳐버렸네요. 죄송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가 계속 얘기하면 멈출 수 있어요. 여기 메모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오류나는 부분이 어디야 이러면은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가 설명하는 데서 저희가 찾아서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얘가 지금 위에 다시 라벨 그 T라고 바꾼 거를 라벨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오류가 없다고 다른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그냥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오타 있는 거를 입력했을 때 얘가 알아서 수정해서 뱉어주네요.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이런 오류가 났을 때 챗GPT를 쓰면은 또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써 방금 말씀드린 처음에 메인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린 그 영화 평에 뭐 자주 나오는 단어에 따라서 천만 영화를 예측할 수 있는지 없는지 두 평에 따라서 영의를 따라서 다른 단어가 나오는지 확인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과정들을 보시고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이거에서 좀 더 해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면은 오늘 이제 집에 가서 해보시면 되고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가셔가지고 제가 챗GPT 홍보대사인 것 같은데 얘네 말고도 더 있어요. 뭐 제미나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다른 회사에서 만든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는 지금 LLM이라는 그런 모델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코드 못해도 좋은 분석들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나온 거고 제가 챗GPT 홍보대사가 아니고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챗GPT에서 저를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케이스가 하나를 메인 아이디어라고 준비해 놓은 건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는 거 뭐냐 하면은 방금 예측한다고 했는데 예측하려면 또 모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델을 만드는 것도 얘네가 아래서 해줍니다. 그래서 방금 위에서 했던 코드들 말하는 것들 다 밑에다가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류하는 문장이 들어왔을 때 영의를 예측하는 거 저희 감성 분석하는 거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데 가장 간단한 코드 내가 이해해야 되니까 가장 간단한 코드를 작성해줘 이렇게 하면은 뭐 0과 1을 예측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면은 뭐 설치하라는 거 설치하고 이거 카피 코드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코드가 길어가지고 제가 캡처를 하다가 조금 이미지가 안 맞는데 그 부분은 애교로 봐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넣으시면은 모델이 실제로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원래 애큐러시가 나왔는데 한 56%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왔어요. 뭔가 결과물이 지금 지워졌는데 한번 이거 그대로 순서대로 돌려보시면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모델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럼 사실 제가 AI 지금 개발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데이터 분석가였거든요.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머신러닝 모델링 하는 쪽이었는데 이게 머신러닝 모델러들이 하는 주요 일입니다. 데이터 받아가지고 어떤 거 목표가 있어. 저희가 뭐 실적 이 상품을 조금 많이 팔아야 돼. 주력하는 상품이요. 그래서 광고 모델을 누구를 쓸 거고 광고를 어디다가 배치를 할 거고 이런 거를 알아와 이렇게 내려옵니다. 지령이. 그리고 데이터는 예전에 광고했던 데이터들 뭐 좀 잘 나왔던 것들도 있고 못 나왔던 것들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쫙 받아와서 이렇게 전처리 해가지고 모델 만듭니다. 이게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의 밥 벌어 먹고 사는 내용들인데 이게 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잘 하셔도 정말 큰 직업의 갈래를 하나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가지고 왔던 감성 분석 데이터 관련해가지고 다룬 내용들이었고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유용한 활용법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대학생이었다면 어떤 거를 조금 사용했을 것 같은지 좀 다뤘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어를 잘 못했어요. 영어를 잘 못하는데 논문이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단어의 어감이라도 하나요? 그런 단어마다 똑같은 의미여도 어투나 어감이 다른데 그거를 잘못 해석하면 제가 완전 상상의 나래를 펼친 사람이 되더라고요. 논문을 잘못 해석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거를 번역기를 좀 쓰기 위해 그리고 수식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수식을 많이 쓰는 분야가 있거든요. AI 쪽도 그렇고 수학 쪽에서 수식을 되게 많이 쓰는데 이거를 수식만 딱 가지고 오고 싶은데 그거를 내가 하나하나 다 치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만큼을 내가 다 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힘드니까 그 PDF 데이터들을 조금 이렇게 스크롤 했을 때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PDF들 중에서도 그런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뭐 물론 유료 버전이긴 하는데 여기 이렇게 클립 모양이 생겨요. 그럼 이걸 누르면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PDF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PDF를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2번 누르면 들어가고 여기서 뭐 이제 지시사항으로 이 문서에서 테이블 1번 그러니까 이 논문 안에 테이블이 한 3-4개 있어요. 테이블 1번에서 이 표를 레이텍스라고 해가지고 수식을 입력하는 코드가 있거든요. 이거는 좀 코딩이랑은 좀 다른 영역인데 코드로 만들어줘 이러면은 알아서 이거는 테이블 시작했고요. 이거는 가운데로 정렬했고요. 이런 게 다 쫙 나옵니다. 그리고 테이블 끝났다. 이런 것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레이텍스 코드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응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PDF에서 어떤 자료를 이미지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 PDF에 있는 이미지 가져와줘. 이러면 알아서 아웃풋으로 이미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다운받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캡처가 안 된다 하는 상황이면은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 이 PDF는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좀 유용하게 쓰실 것 같아서 이런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를 아무래도 제너레이션 하는 오늘 특강이다 보니까 코드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코드를 짜면서 배우면서 맨날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잘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세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이 짜놓은 코드를 아까 잘 가져와서 쓰는 것도 되게 능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인지를 해야 내가 이 사람이 짠 코드를 인지를 해야지 수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할 때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딱 GitHub라는 남들 코드 공유하는 쪽이 있는데 이 패키지가 솔직히 말하면 좀 뭐라 해야 되죠? 코드를 조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코드를 조금 어렵게 짜셨어요. 되게 어렵게 구조화를 많이 해가지고 이해하기 어렵게 짜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응용 버전 코드들도 다른 분들이 되게 많이 내시거든요. 그래서 이 GitHub를 가지고 여기 train.python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파이썬을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주석을 자세히 설명해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쫙 나옵니다. 이게 train.py 안에 있는 코드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국어로 주석을 짜줍니다. 저희가 말을 얘한테 명령을 한국어로 했기 때문에 결과물도 한국어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어그멘트 파서 생성 그리고 학습에 사용할 장치 설정 이런 게 다 주석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거는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코드를 이해해서 응용하는 입장이라면 이렇게 주석을 달아달라라고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도 주요 개념 설명을 해줘요. 얘가 선생님처럼 뭐 임포트문은 라이브러리 모듈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조금 해줘요. 좀 친절하게 나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쓰시면은 좀 더 내가 관심 있는 코드를 이해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걸 가지고 공부하는 게 더 재밌을 거고 그런 부분을 응용을 해보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즈 케이스 3번은 파이썬 외에 다른 언어도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제가 파이썬 위주로만 설명을 드려서 쟤는 파이썬만 하는 애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은 건데 이게 그 SQL이라고 방금 말씀드린 그 KT 유동인구 데이터 엄청 큰데 그거를 이제 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 용량 뭐 나스 같은 그런 저장 장치에다 저장하는 시스템인데 그 코드가 있어요. 그 코드가 있고 이거를 뭐 이 SQL 스테이트먼트를 설명해줘. 제가 영어로 이때는 썼네요. 웬일로 영어로 인스트럭션 썼는데 이거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영어로 물어보면은 영어로 대답을 해요. 이 SQL 스테이트먼트는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은 셀렉트 부분은 얘가 데이터 조회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컬럼은 이겁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파이썬이 아니라 다른 거. 만약에 실제로 제가 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파이썬이 아니라 C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C++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모두 다 알지 못하니까 만약에 실제로 써야 된다고 하는 환경이 다른 언어다라고 하시면은 위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다른 언어로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파이썬에 대해서 파이썬을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파이썬 코드로 작성해줘
점 파이를 얘기해줘 이런 거를 다 썼는데 그거는 이제 파이썬이 나오게 하려고 준 거고 다른 언어가 필요하시다면은 거기다가 이제 명령어에다가 다른 언어의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2번이랑 3번은 뭐 다양한 LLM 활용하기라고 해서 방금 제가 이제 챗GPT 홍보대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 이제 구글에서도 이런 모델을 냈습니다. 근데 제일 챗GPT를 맨 먼저 가지고 온 거는 이게 제일 조금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나마 좀 사용자한테 친숙해요. 그래서 좀 많이 쓰세요. 많이 쓰셔가지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더 뭐 서점 같은 데 가시면은 챗GPT로 뭐 투자, 챗GPT로 돈 벌기, 수익 창출하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건 많은데 뭐 제미나이로 뭐 수익 창출하기 이런 건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챗GPT를 가져온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웹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계속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웹 안에 이 여기 부분에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거. 그냥 내 개인 비서라고 생각하시고 뭐 교수님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제가 교수가 된다면 학생들한테 아 이거 해와 저거 해와 이렇게 할 거죠. 그런 거를 생각하시고 얘한테 시켜보시면 됩니다. 물론 잘 못할 수도 있겠죠. 너무 어려운 거는. 뭐 만능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어쨌든 시킬 수 있는 거는 시켜봐라 라는 거였고 그리고 뭐 웹에서 제미나이라는 애도 쓸 수 있어요. 얘는 구글이라서 심지어 더 편합니다. 구글 아이디만 있고 그냥 그걸로 바로 로그인하면 로그인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떴죠. 얘 로그인하라고 안 뜨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뭐 여행 일정 얘네가 예시도 다 넣어놓거든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시도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관심 있는 거 여기서 면접 준비 질문 이런 거 보실 수 있겠죠. 여기 SNS 관리자 채용한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뭘 해야 되는지 엄청 길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모델이 이미 웹상에서 이렇게 엔터만 치면 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좀 잘 활용해 보자는 것이 오늘의 강연의 조금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어펜딕스는 그냥 읽어보시라고 따로 읽어보시라고 제가 원래 이게 2시간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할 내용이 없을까봐 밑에다 넣었는데 마침 또 단축해 주셔가지고 저는 좋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단축해 주셔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게 실제로 이렇게 강연에서 보면은 되게 마법처럼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했을 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사용 설명서도 그렇고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더 가이드를 자세하게 적어 놓은 겁니다. 조금 더 빠르게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프롬프트 뭐 이런 거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만약에 그 예전에 인터넷에서 한창 돌던 유머인데 개발자 남편한테 야 저기 마트 가가지고 우유 있으면 아보카도 6개 사와 하면은 우유 있으면은 우유도 사오고 아보카도 6개 사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남편은 아보카도 6개만 사온 거예요. 왜냐면 우유가 있다면 아보카도 6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말을 할 때 아다르고 어다른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내가 말을 잘 할 수 있게 얘가 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방금 데이터를 올려도 되지만 뭐 방금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데이터 용량이 작으면은 여기서 그냥 올리셔도 돼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올리셔도 되는데 올리지 못하는 뭐 개인 데이터라든지 뭐 회사 데이터라든지 이러면은 그냥 얘한테 힌트를 줍니다. 네, 그거에 최대한 가깝게. 아까 제가 텍스트 파일 읽어올 때도 예시를 줬어요. 그래서 뭐 어떤 텍스트 파일이 있는데 예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를 로드하는 코드를 만들어줘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때 뭐 좀 자세하게 쓰는 겁니다. 뭐 제이슨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읽어오는 코드를 작성해줘 하면은 여기 얘가 심지어 이 사족을 달아요.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나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파이썬을 사용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여기에 제가 파이썬이라는 얘기를 안 달았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파이썬을 많이 쓰니까 파이썬 코드를 대답을 했는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위에서 했던 예시들처럼
이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저장된 코드를 데이터를 읽어오는 코드를 짜죠. 형식은 제이슨이야 하고 예시를 이렇게 딱 준 거죠. 그러니까 얘가 아까는 이 몇 줄 달랑 썼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얘가 와 막 장황하게 엄청 장황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얘가 좀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된 여러 데이터가 한 파일에 구성되어 있어서 이거를 읽고 싶어. 이제 한 번에 못 알아들으면 다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자기가 처음에 이해 못한 거죠.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이해했습니다 하고 이제 추가로 우리가 원하는 코드, 로드하는 코드 위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그냥 만드는 코드였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 자세하게 얘기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조금 아무래도 질문도 받아야 되니까 조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구분자로 처리되어 있어가지고 명확한 지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읽어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아 이게 위 코드 부분을 이렇게 이 점점점 세 개로 구분을 한 겁니다. 위에 점점점으로 구분한 두 코드의 차이점은 뭐야? 두 개를 줬거든요. 제가 두 개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코드는 뭐 제이슨 파일이 있고 제이슨 L이라고 해가지고 제이슨 파일이랑 똑같은데 엔터를 쳐가지고 만든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읽기 방식도 다르고요. 파일 형식도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구조화된 출력 이런 거는 영화 제목을 만들어. 근데 평점을 만들어. 그리고 10개 만들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10개를 만듭니다. 좀 지시를 자세하게 주면은 잘 만든다. 그리고 이거를 뭐 이제 데이터를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쓰면은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줘 하면 이거 그냥 복사하면 바로 읽히거든요. 파일까지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줘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뭐 이런 복잡한 거를 시키실 때는 이렇게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이런 부분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작업이 복잡하면은 개조식으로 쓰라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대로 수행해 이렇게 하면은 얘가 좀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 한번 이 자료를 공유 드리면은 직접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게 내 거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얘가 이미 챗GPT라는 거 모델을 만들어서 공개를 알아서 했으니까 사실 챗GPT 만드신 분들도 엄청난 AI 개발자인 거죠. 저도 되고 싶습니다. AI 개발자 이런 건데 엄청난 분들이 엄청 많아요. 프로젝트 챗GPT 프로젝트가 엄청 많아요. 사람이 엄청 많고 엄청 큰 회사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미.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새로 만들 수도 있죠. 새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힘든 길은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힘든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런 거를 잘 쓰면은 그냥 안 만들어도 충분히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있는데 이것만 잘 쓰면은 실제로 방금 대화하다가 강의 중에 말씀드렸던 책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챗GPT로 수익 내기, 주식 투자하기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프로그래밍하기, 서비스 출시하기 이런 거 엄청 많아요. 마케팅 문구 생성하기 이런 것들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도메인에 맞게 그래서 예전에는 뭐 컴퓨터 공학과라든지 뭐 전전컴이라든지 이런 좀 최근에 이제 인기가 많아졌었잖아요. 뭐 컴퓨터 공학과 이런 애들은 좀 입결이 되게 올라갔었잖아요.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눈에 띄게 올라갔었는데 저도 처음에는 부러웠어요. 저도 문과라고 했었는데 나는 왜 문과고 나는 왜 저런 역량이 없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끝난 겁니다. 걔네가 다시 입결이 내려올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저도 실제로 몸값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미 다 공개를 했으니까 이거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민어고 실제로 회사에 제가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컴퓨터 전공하시는 분이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오히려 요즘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국어국문학과도 있었어요. 이번에 최근에 제 후임은 아니지만 옆팀 후임으로 오신 분은 진짜 국어국문학과였어요. 근데 갑자기 AI 개발자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취업하신 겁니다. 석사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국어국문학과 이미 갔고 정치외교학과 이미 가셨고 입학하셨잖아요. 근데
전공을 바꾸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요즘에는 도메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더 위너입니다. 저는 통계학과라서 수학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손해요.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도 다시 전공을 선택하고 싶다면 그분은 이미 박사까지 하신 분인데 나는 물리학과로 가겠다. 이 코딩을 해가지고 물리 뭐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요즘에는 솔직히 도메인이 있으신 분들이 더 부럽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런 거 영화 리뷰 이런 거밖에 못 만들거든요. 근데 뭐 정치 외교학과라고 치시면은 이미 데이터 알고 계신 사이트들도 더 많을 거고 알고 있는 인사이트들도 많을 건데 그걸 잘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실제로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 약간 해커톤 같은 프로젝트의 심사위원을 하셨는데 1등이 누구였냐면 뭐 건축학과였나? 그랬어요. 그 태스크가 댐 지을 때 수익 그걸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1등이 통계학과랑 뭐 컴퓨터학과 이런 애들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막 진짜 쟁쟁한 분들 많이 나왔는데 1등은 건축학과였습니다. 왜냐면 걔네는 이미 건축할 때 설계를 할 때 그거를 다 룰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통계학과는 몰라요. 그냥 데이터만 보고 얘가 이탈값인 거? 뭐지? 이렇게밖에 못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전공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좀 도메인 쪽으로 더 가고 싶어요. 인문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이런 쪽이 전 좀 더 요즘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메리트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조금 좋은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좀 발전시키면 제일 좋으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했던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블로그나 이런 데 올리세요. 저 이력에 강사 같은 거 있었잖아요. 제가 그 강사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제가 공부하는 걸 블로그에 올렸어요. 근데 그 앨리스라는 회사에서 강의 만드시는 디렉터분이 그 제 블로그를 보시고 네이버 쪽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있다가 확인하고 답장을 했어요. 근데 그 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만들었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공부하신 것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블로그 같은 데 올리시면은 충분히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때도 그럴듯해 보여요. 사실 뭐 자소서 이런 거 읽을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보시거든요. 제가 팀장님 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못 읽으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딱 그 부분만 봐요. 아, 너는 기술자니까 기술 파트만 봐? 이런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분산해서 보면은 집중해서 보기 어렵습니다. 몇천 명씩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여줄 때 깃허브 이런 거 있으면 좋아요. 깃허브나 블로그 이런 거 하면은 내가 과거에 뭐 했는지 저도 기억 안 나거든요. 저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그런 거를 하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조금 잘 하시고 이런 도메인을 응용을 하셔가지고 좀 좋은 분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분석가들은 자리를 잃어가고 있지만 사실 사회에 더 도움이 되는 거는 그런 도메인 쪽 좋은 하이 밸류의 가치를 얻는 게 더 좋다고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을 잘 살리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시간상 한 번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모델 개발하셨다 그랬는데 이게 실제 개발했는 거하고 네. 1,000만 관객 이게 예측했는 거하고 네. 어느 정도 성공률이 나왔습니까? 제가 경험적으로 느꼈을 때는 그래도 한 80~90%는 가져간다고 봅니다. 정말 100%는 장담 못 드리죠. 왜냐하면 데이터 자체에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잘못된 데이터들이 다른 영화의 데이터들이 껴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노이즈가 있을 수 있는데 잡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빼고는 한 80~90%, 90% 이상 방금 보여드린 감성 분석 이런 거는 99% 이상 요즘 성능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쓰십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도 많이 쓰세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하는데 인공지능을 이때까지 사용했을 때 네, 그다음 좋은 결과가 이때까지 안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생성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네. 그때 우리는 잘 몰랐어. 근데 이걸 사용하면 이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주식은
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사람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주식은. 왜냐면 똑같은 기사를 봤을 때, 아, 이건 호재다, 이거는 악재다, 이런 거를 다 다르게 평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사람이 너무 많이 타요,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람마다 다 투자 특성도 되게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위기 때 물타기다 이러고 들어가자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소극적이어서 아, 위기니까 그냥 지금 뺄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실제로 저희 교수님도 그런 연구를 하셨는데, 시계열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3시간 전 데이터, 몇 시간 전 데이터 그거를 가지고 하신 게 제일 성능이 좋다고 했어요. 엄청나게 뭐 큰 모델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분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3시간 전 데이터, 몇 분 전 데이터 이렇게 본 게 제일 성능이 좋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식 얘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뭐 호재나 악재나 이런 뉴스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해외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조금 한 번에 뭐 PDF로 따가지고 알아서 PDF 저장해주는 프로그램도 파이썬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그냥 그거에서 이제 텍스트만 발라가지고, 그거까지는 파이썬이 챗GPT가 도와드리는데 투자는 이제 본인의 손가락인 거죠. 저도 요즘 파란불이 많이 들어가지고 신나합니다. 근데 잘 쓰시면은 단타용으로 잘 쓰신 분들은 돈 버신 분들도 있대요. 항상 있다.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런 걸로 남기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강이잖아요. 첫 번째 특강의 제목이 말하듯이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했고, 5월 초에 있는 거는 이제 여기 아까 프롬프트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글을 질문을 해야 잘 나오는지에 대한 것은 5월 첫째 주에 두 번째 특강에서 이어집니다. 끝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챗 GPT만 했지만 뭐 클라우드 요즘이 잘 되거든요. 클라우드가 잘 되는 많이 있고, 즉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는 6월 첫 번째 주, 세 번째 특강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저도 지금 배우고 있고 많은 분들 배우고 있으니까 영어 연구학과나 정치 얘기하고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해를 해주셔서 이 강의는 전부 다 동영상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약간은 관련이 있지만 저희 대학원 정치학과 BK 사업이 연구소와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시는 사회과학 기초자료연구소의 사이트에 올라갈 테니까 며칠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올라갈 테니까 다시 보기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구글 콜앱 링크하고 PDF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끝나실 때는 꼭 구독과 좋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